자, 오늘 시조는 인간의 도리 한강이고요. 자, 인간의 도리가 뭐냐? 유교의 개념들을 백성들한테 알리는 시조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유교의 개념 바로 뭐냐면 삼강오륜을 아셔야 돼요. 삼강오륜 알고 계신가요? 삼강오륜. 네. 삼강오륜. 유교의 덕목들이죠. 이거를 이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삼강까지는 잘 모르셔도 오류는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삼강은 뭐 안 쓰게요. 그냥 부의부 아니 문의신강, 부의부강, 자위자강 이런 것들이 삼강이고요. 오류는 이걸로 돼서 땡, 땡, 유, 땡으로 돼. 이런 거 아시지 않아요? 아는 거 없어요? 자, 몰라요. 자, 분신유의. 분신유의 뜻이 뭐예요? 임금과 친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유친. 자식과 아비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또 당유유서. 당유유서 뭔가요?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부유별. 부부는 서로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국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오륜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양반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성리학을 배우면 성리학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으로 다 개념이 충만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 바로 훈민정음으로 시조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륜가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시조입니다. 오륜가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2수부터 되어 있죠. 1수는 이 오륜 소개하고 그리고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1수고요. 그리고 2수부터 가볼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근데 아버지가 낳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런데 유교에서는 아버지 몸에서 나온 게 맞지요.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닮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부모 곧 아니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 몸이 없을랐다.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가히 없어. 하늘 끝이 없구나.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야 된다. 효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돼요? 부자 유친하고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함수 밑으로 가네요. 자, 종과 한것과를 위라셔 성경인 자, 종이에요, 종. 한것은 좀 자주 나와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전.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종과 주인 사이를 미라셔. 누가 삼기신가? 삼다. 기본형 삼다. 누가 삼았는가? 만들었는가? 기본형 삼다. 집신을 삼다. 집신을 만들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자, 벌과 가염미사. 자, 벌은 알시오. 그 꿀벌, 장수말벌 이런 거. 장수말벌 쓰여봤어요? 근데 장수말벌 쓰여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과 가염이가 뭐냐면 개미입니다. 개미.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니. 자, 벌과 개미의 공통점 뭐죠? 공통점. 얘네들은 여왕벌, 여왕개미가 있어. 그래서 여왕을 섬기는 존재죠. 이거 못 쓰지? 쉽게. 그래서 여왕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얘기하면 충을 잘 지키는 곤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곤충.
자, 그래서 얘네들은 충성스러운 벌레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 마삼에가 마음입니다. 마음.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마옵소요. 그래서 배신하지 말라고. 왕한테 다른 뜻 품지 말라고. 충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돼요? 여기에 연결되겠네. 근신유기. 자, 그리고 네 번째 수. 요 네 번째 수는 이런 뜻이에요. 지압이 밭갈러 간대. 지압이가 뭡니까? 남편. 남편이 밭갈러 갔는데 밥꼬리를 이고 가. 밥꼬리 뭐 있어요? 세차 머리에 이고 가잖아. 밥 광주리. 밥꼬리를 이고 가서 자 밥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눈썹에 맞춘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 안, 거미라고요. 안거미. 자, 그래서 밥상을 딱 들 때 눈썹에 맞추는 행동. 이게 뭐예요? 그냥 밥상 이렇게 하고 자 먹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눈썹에 맞춰 눈썹. 먹으세요. 뭔지 알겠어요? 남편을 공경하는 거죠. 자, 공격 아니에요. 공경하는 뜻인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집에 붙여놓고 싶은 시도예요. 조선시대는 남편 되게 공경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되게 불쌍한 삶을 살수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짱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기잖아. 네. 그리고 니네는 또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삶은 계속 지속이 된다. 저만 봐도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돈도 벌어오고. 아, 네. 신세한테 듣네요. 네. 자,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는 태도. 진실로 이거 좀 못한 것 같아. 모아오시니가 아니라 고마우시는데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를까? 손님과 다르실까? 그래서 남편 대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돼요? 부부 유별하고 연결돼요. 손님 대하듯 남편을 공경하며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수. 형님이 잡수신, 드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엄마 젖을 내가 따라서 먹습니다. 내가 따라서 먹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죠. 자, 어와 감탄사. 너 아다야. 그래서 아우야. 너 어머님 너 사랑해. 어머님은 너의 사랑이라. 그래서 뭐예요? 형제 곧 불화하면 형제끼리 불화하면 싸우면 개 도티가 아니라 개 도티 개는 멍멍개 맞고요. 도티는 돼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끼리 싸우면 개돼지랑 다를 게 뭐 있냐? 개돼지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로 연결돼요? 자기 유선과? 근데 여기는 좀 사실 없지. 그래서 이걸 따로 빼서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라. 형제 우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오수. 이것도 유구의 덕목이죠. 자, 그리고 벌써 육수네요. 금방금방 하죠. 자, 늙은이는 부모 같고. 자, 부모가 아니네. 어른은 형 같으니. 자, 늙은이는 내 부모 같고, 어른은 내 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사촌끼리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되게 강화했었잖아요. 강조했었어요.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같고 형 같은데 불공하면 공손하지 않으면 어디가 다르고 또 어디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날로셔 마디어셔거든 절하고야 말로 나에게 말하시거든 절한다. 무슨 일이요? 공경하게 대한다. 공손하게 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대례고 장유유서로 연결되죠. 친구끼리는 좀 없네요.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빈칸 채우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빈칸은 다 채워놨네요. 그쵸?
그래서 유교의 덕목에 해당하는 오륜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는데 오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교의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자유친, 문신유의, 부부유별, 형제우애, 장유유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쓰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오륜가에서 군신의 도를 알려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를 2개 찾았어요. 그건 뭐였죠? 벌과 뱀이 되죠. 벌, 뱀이. 자, 그 다음에 오륜가에서 형제간의 불화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 2가지. 형제끼리 싸우면 뭐랑 같다고요? 개돼지. 자, 그래서 오륜가의 창작 의도는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덕목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유교의 덕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교화 목적으로 쓰여진 연시조 작품입니다. 자, 다음도 이런 교화 목적으로 쓰여진 시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번째 이제 시조를 보시면, 자, 세상 사람들아, 부모의 은덕을 아느냐? 부모의 은덕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은덕이 뭐겠어? 은혜하고 덕. 그쵸? 덕이 덕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부모곧 아니면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몸이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게 부모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효를 중시하는 시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생사장제에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지낼 때, 그리고 제사를 할 때, 예절로서 종시 갖게 섬김. 자, 종시 처음과 이 종이 끝이거든요. 끝과 처음이 같게 섬겨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마음 그 뜻으로 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해라. 자, 그 다음에 7번. 세월이 여류하니. 자, 여자가 같을 여자예요. 같다라는 뜻이거든. 세월이 흐를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 백발이 절로 난다. 흰머리가 막 나죠. 그래서 흰머리 나서 어떻게 됐어요? 늙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뽑고 또 뽑아. 젊고자 하는 뜻은. 그 흰머리를 뽑고 또 뽑아서 젊어지고자 하는 뜻은. 이해되시죠? 자, 북당의 친지하니. 자, 이 북당이 뭐냐면요. 요거 관용적으로 좀 쓰입니다. 북쪽에 있는 집인데 옛날은 이제 기와집이 이렇게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기 행랑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여기 또 되게 뒤쪽에 내방이 있고 막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북쪽에 있는 이 북방에 규방이 있어. 내방이 있어. 규방 내방이 무슨 뜻이냐면 아녀자들이 기거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북땅에 대부분 부모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북땅에 친제하시니 어머님이 북땅에 친제 살아계시니 그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났어 자식이. 근데 엄마가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 많이 늙었네 아유 그래서 걱정하시잖아. 그래서 걱정 끼치지 말라고. 걱정을 끼치는 것도 두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희의 시조인데 이거는 좀 표하고 관련은 없죠. 자, 보시면 또 해다 저 저문날에 쥐저기는 참새들아. 참새가 이제 시적 대상이요. 참새들한테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조그만 몸이 반 가지도 족하거니. 니네는 몸이 작으니까 나뭇가지 반 가지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다 크나큰 덤불을 세워 시샘에서 무엇하려. 근데 니네는 반 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뭐예요? 큰 덤불을 시샘하는 존재야. 덤불에 자꾸 앉는 존재야. 그러니까 참새는 어떤 대상이에요? 욕심이 많은 대상이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참새를 이용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한테 경계하는 거죠. 욕심을 가질 필요 없다. 되셨나요? 자, 벌써 거의 다 했어. 이제 3개 남았어요. 오늘은 신도들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얘기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자, 변계량의 시조 또 보시면 내이 좋다고 나한테 좋다고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면 남에게 슬픈 일을 하지 말면 그쵸? 나한테 좋아. 근데 남을 슬프게 하는 일이야.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이 한다고 해서 의 아니면 좋지 말고. 자, 남이 다 하는 일인데 의로운 일이 아니야.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지키며 하늘이 내려준 그 천성을 지키며 삼긴 대로 기본형 삼다 생겨진 대로 태어난 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디 어떤 존재? 천성을 지키고 살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본디 착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의 뭐예요? 알아? 누구는 얘기 안 할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은 본디 착한 존재다. 성선설이라고 하죠. 성선설. 들어봤어요? 인간은 본디 착한 존재인데 근데 외부의 유혹에 나쁜 길로 빠지게 돼요. 반대로 보는 것도 있죠. 그건 성악설이죠.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고 교육을 통해서 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악한 것도 착한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몰라요? 그건 성부성악설이라고. 여러분 뭘 믿어요? 성부성악설. 쓰기 괜찮다. 1, 2, 3번 중에 어떤 중에? 저는 2번 같은데. 인간은 악한 존재. 그렇지 않나? 아니요? 반응이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성선설적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천택 일시죠. 얘도 보시면 얘 좀 설명할 게 조금 있네요. 이거는. 자, 주문의 번림내용. 주문. 주문이 뭐냐면 붉은 문에 번림내용. 붉은 대문에 사는 번림내용. 보고삼아 교tam아. 그래서 높은 수레와 좋은 말을 좋다고 하지 마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문에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옛날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요? 초가집에 살죠. 이 초가집의 담장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다고. 자, 그리고 대문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다고. 대문의 색깔이 뭐예요? 색깔 있어요? 색깔 뭐 굳이 말하면 나무색이겠지. 네. 자, 그런데 여기 대문이 없어. 그럼 붉은 대문은 누가 사는 거겠어? 큰 기와집. 그러니까 이건 신분이 높은 사람 양반들을 가리키는 거야. 양반들. 걔네들 보거 사마를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높은 술에 좋은 말이니까 높은 벼슬 번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거 너무 좋다고 그거 따라다니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죽으면 개마저 삼기는 개마저 삶아먹는 이거 뭐라고 하죠? 사자성 아세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그렇죠? 토, 사, 두, 팽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풀어서 해놨어. 토끼가 죽으면 개마저 삶아먹으니 무슨 뜻이죠? 토사구팽? 어떤 쓸모가 없어지면 그 쓰임이 다 끝나면 팽 해버리는 팽 삶아서 먹는다.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그런 행위.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죠. 자기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 이런 게 토사구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욕을 모르니 영욕, 영예와 욕심을 모르니 그게 뭐겠어? 이런 높은 벼슬 그런 걸 모르니 뭐라고? 두려운 일이 없어라.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는 시조입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시조 중에 가장 중요한 시조가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출제 빈도가 높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조다. 자, 그래서 조홍시가가 원래 연시조인데 거기에 첫 번째 수로 있는 거.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고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옛날 이야기. 이게 또 삼국지 이야기예요. 삼국지 좀 아세요? 손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권 밑에 육적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외교적인 심부름을 가지고 얘가 어디 누구를 찾아가냐면 원술이라는 애를 찾아가요. 아세요?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 읽은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 또 그려볼게. 자, 그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송건은 주로 세력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남쪽이야. 그리고 원술은 어떤 놈이냐면 그 놈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얘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동탁을 칠 때 얘가 혼자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옥새를 발견해요. 그래서 옥새를 발견하고 이 옥새가 있으니까 내가 천자다, 내가 황제다 이러면서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는 인물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여기 북쪽쯤에 이렇게 살아요. 뭐 정확하게 이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에 이쪽에 살아요. 그래갖고 얘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여기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음식들, 나는 과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원술이 육적이 와서 야 이게 뭐 멀리서 왔으니까 뭐 줄 건 대접할 건 없고 이거 유자 알죠? 유자차 할 때 그 유자를 주면서 이거는 좀 먹고 마셔라. 이게 대접해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육적이 사는 동네에서 이게 먹고 유자. 그래서 이 유자를 딱 보자마자 아유 되게 귀하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유자를 자기 품에 이렇게 딱 품어갖고 이제 집에 있는 엄마 갖다 줘. 보관한 거예요. 근데 알지. 어떤 건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뭐 먹으라고 줬는데, 먹을게.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넣으면, 그 도둑질 같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친구가 치킨 시켜줬어. 근데 치킨을 이게 둘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있어봐.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이렇게 비닐 먹기에 싸. 이 느낌, 뭔지 알죠? 네. 앞에서 욕은 할 수 없지만, 되게 욕 나오는 상황. 근데 그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렇게 치킨을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이제 일을 다 보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유자가 이렇게 뚝 떨어져. 분위기 갑분싸 되는 거잖아. 훔친 것처럼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분위기가 쌓이자고 원술이 막 이제, 네, 그런 사람도 안 봤는데, 이게 못 쓰겠구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까지 다 흩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육정이 여기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서, 이걸 참아 먹지 못하고 집에 있는 부모님을 갖다 드리려고 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원술이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해서 이제 육적한테 더 많은 것들을 주면서 집에 있는 부모님 갖다 줘. 이러면서 얘가 이제 정말 효자의 아이콘처럼 됐어. 자, 그런 고사가 있어. 그런 고사를 이용해서 쓴 시예요. 자, 단중의 조홍감이 뭐냐면 홍시예요. 홍시. 홍시가 보아도 보이나 이제 곱게도 보이다. 맛있어 보여. 곱게 보여요. 자, 그래서 뭐라고? 유자가 아니라도, 유자가 아니지만, 품음직도 하다만, 품어감직도 해. 왜? 집에 있는 부모님 갖다 드리고. 품어감직도 하지만, 뭐라고 했어? 품어가 단길리 없을세. 품어가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로 인해 서러워하노라. 뭔지 알겠어요? 부모님 어떻게 되셨어요?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면 이게 무슨 시조인지 몰라.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한다.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풍, 수, 지, 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탄식한다. 자, 되셨나요? 자, 역대 시주 중에 제일 짧죠? 자, 그래서 또 확인 문제 갑시다. 자, C6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름절로 쓰세요. 했네. 당연히 뭐겠어요? 표지요, 표. 자, 그 다음에 백발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모님한테 늙은 것, 자식이 늙은 것을 보이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식이 늙은 것을 보이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다음 거요. 자, 지적이는 참새. 참새한테 뭐 어떤 내용 있죠? 참새야, 너 그렇게 욕심 가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 사자성어.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알고 있어요. 못 써서 그렇지. 이응, 이응, 지읒, 기읍. 뭐예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 아니야. 잘못 썼어. 이응, 비읍, 지읒, 지읒.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안, 분수의 지. 만족하는 삽. 족. 만족하는 삽. 안분지족. 자, 그리고 안분지족 쓰시고, 그리고 4번. 자, 인간의 천성과 관련된 이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본디 착하다. 성선설. 자, 요것도 모를걸?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 요거는 다음 한번 써볼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 이거를 구, 화, 뇌, 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얼떨결에 따라하는 거. 그걸 부화내동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쓸 수 있고, 자, 그 사자성어는 뭐였죠? 토사구팽이었고, 의미는 뭐라고? 자,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무정하게 버리는 태태를 비판하는 말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게 토사구팽.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자, 더 이상 효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소재는 조홍감, 홍씨. 홍씨 보고 부모님 생각났던 거. 자, 그래서 물어보실 거 있어요? 시즌은 오늘 시즌 간단하죠? 끝!